제 처의 자산 활동에 대해서는 일체 관심도 별로 없었고 본인이 알아서 다 투자해왔고 해왔습니다. 무슨 W 무슨 회사를 통해서 저는 듣도 보도 못한 얘기입니다. 부인이 다 하셨다. 그렇습니다. 남편이 고위공직자가 됐는데 이런 생소한 사모펀드에 막 투자합니까? 그렇게? 저는 물론이고 제 처도 지금 매우 후회 막심한 상태입니다. 자, 조국 전 장관은 저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김민지 기자, 조국 전 장관이요. 이 사모펀드 투자 의혹과 관련해서 처음으로 나 이렇게 한 거 맞아요. 인정한 대목이 있다면서요? 네, 저희가 전해드렸던 내용 중에서 지난해 1월에 이제 청와대 민정수석 당시에 조국 전 장관이 부인의 계좌로 청와대 경내에 있는 ATM기를 통해 돈을 붙였다는 사실을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기억나죠? 예. 최근에 조국 전 장관이요, 검찰 소환을 앞두고 변호사들과 좀 모임을 가졌나 봐요.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내가 돈을 보내달라고 해서 ATM을 통해서 보내주긴 했는데 그 돈을 주식 사는 데 쓸지는 전혀 몰랐습니다. 내가 아내의 경제 활동에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 사실상 이 투자 의혹과 관련성을 부인한 셈인데요. 어쨌든 ATM기를 통해 돈을 보낸 사실 자체는 좀 인정했다. 이런 내용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조국 전 장관 뉴스 전해드리면서 이 얘기를 좀 여러 번 했던 것 같아요. 모든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수차례 드렸던 것 같은데 이것도 그 같은 연장선상에서 제 조 부장께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네. 2018년 1월 조국 전 장관이 부인 정경심 교수가 5천만 원 보내달라고 하니까 이제 그 청와대 경내에 있는 민정수석 재직 시절이니까 경내 ATM기에서 5천만 원을 송금해줬다는 거 아니에요, 부인한테? 근데 지금 조국 전 장관은 내 부인이 그거 주식 사고 이런 거 쓸 줄 몰랐다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럼 한마디로 조 전 장관은 5천만 원 부인한테 보내면서 5천만 원 보내달라고 해서 보냈는데 아무것도 안 묻고 어디에 쓰는지 하나도 안 묻고 그냥 5천만 원을 ATM기 통해서 5천만 원 보냈다는 것인데 우리 조 부장께서 한번 좀 상식적으로 한번 좀 얘기해 봐 주시죠. 아니 차라리 예. 정경심 교수가 내 부인인지 몰랐다.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이분은. 아니,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요, 부부관계에. 예? 그리고 상식적으로 5천만 원이란 돈을 급히 송금해달라. 이런 요청이 있었으니까 아마도 청와대 경내에는 다른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는 ATM 출금기를 이용해서 붙였을 겁니다. 그것도 600만 원씩 쪼개서 여러 차례에 걸쳐 보냈죠. 그렇다면 당연히 아니 어디다 쓰는데 5천만 원을 지금 해달라고 하느냐. 물어보는 게 상식인 거잖아요. 예, 그리고 일과 시간이었잖아요. 일과 시간이었고. 예, 거기다 민정수석이었잖아요. 하하. 민정수석이 일과 시간에 그것도 몰래 가서 이렇게 한다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상식적으로 부인에게 물어봐야죠. 그런데 보내는 줬는데 어디다 쓰이는지는 전혀 몰랐다. 이게 정상적인 부부관계에서 가능한 건가?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말하면 CCTV라는 그러니까 입출금기는 CCTV 화면이 있다고 여러 차례 보도가 나왔죠.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있기 때문에 이건 시인을 하는 거예요. CCTV에 찍힌 게 있으니까 일단 돈 보낸 사실 자체는 인정을 한 것이다. 예, 그리고 지금까지 보도를 보면 하하. 이 WFM의 주식 회사 여기에서 압수수색할 때 무엇을 가져갔는지 한 기자가 가서 보니까 그 문서에 입출금 내역해놓고 어디에서 보냈다라는 장소가 특정되어 있었다는 보도까지 있었죠. 그러니까 이거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에 대해서는 조국 전 장관이 시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용천은 몰랐다. 모든 것을 부인에게 다 밀어요. 네. 어떻게 보면 구치소에 있는 정경심 교수로서는 아니 이 사람이 정말 남편 맞는가 원망도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 정도 왜냐? 수준이다. 그러니까 자신은 전혀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걸 계속 항변하고 있거든요. 조국 전 장관은. 예. 이건 일심동일체라는 부부간의 관계. 이거를 저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민정수석 대 일이에요. 민정수석이 뭐 하는 자리입니까? 바로 고위공직자의 재산 검증 같은 것. 네. 그리고 친인척 관리를 해요. 근데 자신의 부인 관리도 못했고 거기다가 자신의 재산과 관련한 검증은 더더욱이 안 했고 이런 사람이 민정수석을 했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거죠. 그 자체가 부끄러운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 전 장관은 부인이 뭐 차명으로 저렇게 주식 사고 하는 거를 지금 전혀 몰랐다라고 지금 조 전 장관은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그래픽 준비되어 있어요? 한번 주시죠.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봐 주세요. 물론 조 전 장관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한번 좀 생각해 보자고요. 아니요, 그 다음 그래픽. 예. 이건데요. 투자 몰랐다는 조국 가능한 일이었을까? 2017년 7월 4일부터 지난 9월 30일 장관 사퇴 2주 전까지 정경심이라는 교수께서는 차명 계좌 6개 이용해서 790차례 주식 거래했다는 거 이미 보도해 드렸습니다. 그럼 2년 2개월 동안 이렇게 부인이 차명으로 790차례 주식 거래하는데 남편인 조 전 장관은 몰랐을까? 이제 물음표 하나 찍을 수 있고요. 다음 화면 주시죠. 조금 더 들어가는 겁니다. 정경심 교수가 남편이 장관으로 지명된 이후에도 23차례 1, 2, 3, 4 이런 식으로 등등등 해서 23차례 또 차명 거래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조 전 장관은 이 역시도 좀 몰랐다는 것이죠. 그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고 보세요?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는 몇 가지 좀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예. 몰랐을 리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 왜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 전 장관이 본인이 이제 언론 인터뷰를 하면서 뭐라고 했냐 하면은 본인이 민정수석으로 가기 전까지는 부인이 투자를 그렇게 주식에 하다가 민정수석으로 가면서 다 정리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 이후에 본인이 이제 민정수석으로 가서 차명을 이용을 해서 했던 사람들이 지금 보면은 본인의 조국 장관의 처남이자 이 정경심 교수의 남동생 그리고 또 헤어 디자이너 또 SNS 페이스북 지인 이렇게 했는데 여기 있는 헤어 디자이너나 SNS 지인을 조국 장관도 아는 물적 증거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이제 청와대로 간 이후에 차명을 여러 개, 6개인가 이런 계좌를 썼는 그런 것을 서로 평소 때 만나고 하면서 이런 얘기를 전혀 안 했겠느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있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지금 부인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사 당신들이 입증하라는 것이 맞는지 실제로 조 전 장관은 뭐라고 했습니까? 본인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본인이 수사를 하면은 휴대폰도 이미 제출할 수가 있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딱 본인의 칼이 본인 앞에 이르니까 이제부터는 나는 모르세 모든 입증 책임은 검사가 져라 한다는 것이 전직 고위 관료로서의 정말 국민에 대한 태도인지에 대해서는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 조국 전 장관이 SNS를 통해서요, 이제 정경심 교수가 기소됐을 때, 엊그제죠. 저는 이 말이 딱 와닿더라고요. 어떤 말이요? 아내 사건인데. 아내 사건인데. 선긋기죠. 아하. 이것은 이미 이제 정경심 교수하고도 다 어찌 보면 얘기가 됐다고 봐야 되겠죠. 예. 자, 정경심 교수 변호사 측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자, 남편은 주식 투자는 몰랐다. 자, 아까도 조수진 부장도 얘기했습니다만 저는 도대체 얼마나 급했길래 도대체 ATM기, 청와대 경내에 있는 ATM기를 통해서 그것을 소위 수차례에 걸쳐서 돈을 쪼개서 보낼 수밖에 없었는지 말 그대로 이것은요. 정경심 교수가 이를테면 이른바 WFM 그전에 투자에 성공한 이후에 자 급하게 12만 주를 추가 구입하기 위해서 돈을 끌어모으는 과정이었단 말이에요. 아마 그날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급하게 보냈겠죠. 자 이런 과정을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부부를 이른바 경제 공동체라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설사 본인이 몰랐다 하더라도 지금처럼 조국 장관이 이것은 나와는 무관한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떤 국민정서법에 와닿을 수 있을지 변론에는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에서 정말 기가 찰 노릇입니다. 자, 김민지 기자. 2년 전에 조국 전 장관이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 우리 다시 한번 좀 볼까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방금 얘기 나눈 것처럼 믿기진 않지만 어쨌든 계속 모른다 아니다로 일관하고 있거든요. 근데 과거 SNS 살펴보면 이런 얘기가 올렸어요? 있습니다. 피의자 박근혜 첩첩이 쌓인 증거에도 불구하고 모른다와 아니다로 일관하고 있다. 이거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 검찰은 정무적 판단하지 마세요. 라고 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조 전 장관을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은요. 취임 이후에 지난 2년 반 동안 이런 일이 있었다. 뭔가 자평한 내용이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목소리 듣고 오시죠. 지난 2년 반은 넘어서야 할 과거를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전환의 시간이었습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우리 사회에 변화의 씨앗을 뿌리고 희망을 키우고자 노력했습니다. 정부는 시작부터
무너진 나라를 다시 세워 국가를 정상화하였고 정의와 공정의 가치를 사회의 전 영역으로 확산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제 대통령 주재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년 반간의 문재인 정부를 일종의 어떻게 보면 평가한 것이죠. 정의와 공정의 가치를 사회 전 영역으로 확산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정의와 공정이라는 단어가 딱 귀에 싹 들어오네요. 네. 정의와 공정의 가치를 전 사회 영역으로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정말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좋은 말이 굉장히 공허하게 들립니다. 공허하게 들립니다. 왜냐? 아하. 정의와 공정에 완전히 정배치되는 조국 전 장관의 법무부 장관 임명 강행했죠. 그리고 또 이런 어떤 피의자 신분으로서의 법무부 장관을 그대로 활동하도록 거의 한 달 가까이 내버려뒀어요. 예. 더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조국 장관의 사태에 대해서 지금까지 공식 사과 한마디가 없어요. 2007년에 정윤재 전 의전 비서관 문제라든지 또 그 신정아 씨 게이트 문제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노무현 대통령은 사과를 했습니다. 아, 노무현 대통령 사과했다. 예, 긴급 기자간담회를 춘추관에서 열었어요. 긴급 간담회. 예, 9월 7일이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해요. 제가 그때 당시에 청와대 출입기자였습니다. 출입하셨죠? 예. 그런데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는 없고 정의와 공정을 이야기를 하려면 정의와 공정이 훼손된 거에 대해서 사과하고 그리고 문제점에 대해서 인식을 해야 되는데 아하. 조국 전 장관의 딸 문제 이거는 덮어놓고 갑자기 교육개혁 하자고 하잖아요. 그것만 해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항상 원인을 진단하고 나서 대책도 마련을 해야 되는데 예. 지금 정부 여당에서는 모든 거 다 덮어놓고 교육개혁하자, 검찰개혁하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조국 전 장관의 말이 참 재밌습니다. 재밌어요? 예. 모든 말은 사실이 아니다가 아니라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요. 네. 그러니까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거는 수사기관에서요. 절반의 자백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아, 절반의 자백. 예, 형법 교수예요. 어허. 모를 리가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사실이 아니다. 그런 일이 없다가 아니라 기억이 나지 않는다. 약간 애매하게. 예, 뭐뭐라고 기억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이거는 자백을 절반 정도 하는 거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고요. 예, 예. 또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는 2017년 6월부터 올 9월까지 차명 계좌 6개를 통해서 790차례 거래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주목하는 거는 SNS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지인 2명이에요. 왜냐하면 정경심 교수가 페이스북 시작한 게 9월 9일입니다. 예. 조사 없이 기소된 바로 다음 날 9월 9일부터예요. 어. 그렇다면 2017년 6월부터 차명 계좌 이거는 바로 SNS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지인이 조국 전 장관의 지인이 아닌가라는 합리적 의심이 아, 가능해요. 조 장관의 저 SNS 통해 알게 된 저 정경심 교수의 지인이라는 저 사람이 조국 전 장관의 지인일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2017년 7월부터 차명 계좌를 이용했는데 했는데 정경심 교수는 올 9월 9일부터 페이스북을 시작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최진영 변호사가 말씀하셨듯이 조국 전 장관도 알고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과 부합이 되는 거죠. 추정. 예, 합리적 의심. 합리적 의심. 예, 기자로서 할 수 있는 합리적 의심을 말씀드립니다. 확인된 건 아닙니다. 사실 합리적 추정. 이미 조사를 예.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네네. 예, 정 어쨌든 교수님. 그 추정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또 얘기가 될 필요가 있겠고요. 저는 그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그 대응과 관련해서 네. 저는 이제는 조국 전 장관 문제를 매듭치고 가야 된다. 자, 그런 의미에서 얼마 전 저는 일본 사례를 얘기하고 싶어요. 가와이 가스유키. 그래서 일본 법무상 사임했죠. 부인 문제로 사임을 했습니다. 자, 그때 아베 총리가 보여준 메시지예요. 네. 저 이른바 지금 대통령께서 정의와 공정의 가치가 좀 더 우리 국민들에게 공감이 있고 울림이 있으려면 자, 그 당시 아베 총리가 했던 워딩이 뭐였냐면요. 뭐였습니까?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아하. 자, 가와이 장관을 법무상에 임명한 것은 나다. 책임을 통감한다. 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매듭을 짓고 또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그런 리더십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 아니겠는가. 알겠습니다. 이런 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김민지 기자, 정경심 교수 공소장이에요. 조국이라는 이름 몇 번 등장하는 것. 우리 어제 좀 전해드린 바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총 11번 등장을 합니다. 어쨌든 검찰이 카드를 감추기 위해서 공범으로 적시하지 않았지만 이름을 11번 넣었습니다. 그 피고인 지위 이렇게 설명할 때 나눠서요? 2번, 또 자녀 입시 비리 의혹 2번, 사모펀드 불법 투자 의혹은 4번으로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이 증거 조작 혐의가 3번인데요. 가장 많은
많은 게 사모펀드에서 나온 만큼 어쨌든 사모펀드가 조 전 장관의 아킬레스건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요. 공소장 내용 중에 이렇게 좀 표현이 됐다고 해요. 정경심 교수는 조국과 본인에게 제기된 위법 행위가 인정될까 봐 은폐하기로 이런 했다. 식으로. 뭐 WFM 주식 7만 주, 조국 재산 등록 시에 신고하지 않았다. 뭐 정경심의 대여 금고에 보관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조국 전 장관의 이름이 사모펀드 관련해서만 4번 등장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제 살짝 힌트만 준 거예요. 그죠? 검찰 공소장에. 왜냐면 정경심이라고 공범이라고 조국을 딱 지칭한 다음에 그렇게 하면 조 전 장관이 이제 그거 갖고 작전을 다 쌀 수 있으니까 공범으로는 적시 안 하고 저렇게 살짝 조국이란 이름을 11번 넣었다는 거죠. 이제 검찰과 조국 전 장관 측의 치열한 수싸움이 시작됐다.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검찰은 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혐의가 있으나 이 혐의를 입증해내는데 지금 상당히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목소리입니다. 잠깐 들어보시죠. 노환중 원장님과 만찬했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참 저로서는 다시 한번 약간 어이가 사실 없었습니다. 밀실에서 밥을 먹은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있는 공개된 자리에서 참석한 사람들과 밥을 먹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고 그 자리에서 장학금 얘기가 나올 수도 없고 장학금 얘기를 부탁한 적도 없습니다. 자, 지금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여러 가지 혐의 가운데도 이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수사에 주력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서초동에서 들립니다. 조국 딸 부산대 의전원 입학 후에 2015, 2018년 두 차례 유급당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시 부산대 의전원 교수였던 노환중 교수는 2016년부터 6학기 동안 연속해서 조 전 장관 딸 조민에게 200만 원씩 6차례 1,2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다음 화면. 자, 2017년 7월 조국 민정수석 근무 이후에도요. 조민, 조국 딸은 장학금을 수령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죠. 그랬던 이 조 전 장관 조민한테 장학금을 지급한 노환중이라는 당시 부산대 의전원 교수는 올해 6월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으로 임명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장학금이 과연 뭔가 저 노환중이라는 사람이 부산의료원장으로 점핑하는 데 있어서 대가성이 있는 거 아니냐, 저 장학금이. 검찰은 만약에 대가성이 있다면 오케이, 이거 뇌물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거죠. 다음 화면. 이게 중요한 건데요. 정경심 차명주식 조국 뇌물죄 견우나 정경심 교수가 지난해 1월부터 11월 사이에 14만 주가 넘는 WFM의 주식을 시세보다 싼 가격으로 사들입니다. 미공개 호재 정보를 듣고 조카로부터 미공개 호재 정보를 듣고 총 2억 8천만 원의 부당 이득을 보죠. 그러니까 검찰은 그래 2억 8천 저거 조국의 뇌물 아니야? 이렇게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국 전 장관의 아킬레스건은 사모펀드에서 나아가서 뇌물죄다 이런 관측까지 나오더군요.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얘기가 있죠. 조국 전 장관을 뇌물죄로 기소하면은 검찰은 100점. 아하. 그것이 빠지면 50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만큼 조국 전 장관의 직무와 관련된 뇌물죄가 정조준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 그중에 가장 큰 흐름은 아까 얘기하는 것처럼 이 사모펀드와 관련해서 WFM 주식을 헐값에 한 2억 8천만 원 정도에 싸게 팔았는데 싸게 매입을 했는데 그게 왜 그렇게 했을까? 우리가 무슨 관계가 있길래 2억 8천만 원이 되는 이익을 한 번에 몰아주느냐? 그거에 대한 의심이 직접적으로 이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뭔가 정보를 빼내고 그와 관련되는 어떤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부분인 것이고 또 하나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딸인 조 모 씨가 이 부산 의전에 하면서 거기에서 장학금을 몇 개월 6학기에 거쳐서 1,200만 원을 받았는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노환중 부산의료원 원장 같은 경우에는 강모 교수가 이 대통령 주치의가 되는 데 있어서 내가 깊은 모종의 역할을 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전부터도 부산의료원에 내정되기를 굉장히 바라다가 공교롭게도 그 이후에 원래 6월 달이었습니까? 이 부산의료원 원장에 임명이 됐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 조국 장관과 관련되는 그 노환중 교수가 서로 만나서 식사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사실은 아무 관련이 없다라고 하지만 뇌물 같은 경우에는 어떻죠? 이른바 화이트 칼라 범죄로서
가장 합법적인 것을 가장하고 그리고 교묘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뇌물 범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자백하지 않는다면은 결국 관련되는 사람을 불러서 조사할 수밖에 없는데 이번 그 정경심 교수의 어떤 그 공소장에는 그 부분이 빠져 있지만 여전히 히든 카드로 조국 장관을 불러서 조사할 때에 A4 용지를 한 100장 정도를 준비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아마 들어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네, 우선 민정수석의 직무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아. 여론을 들어보는 것에서부터 직무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리고 현재 뇌물죄는 직무 관련성을 갈수록 폭넓게 해석하는 게 법원의 폭넓게 추세입니다. 해석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 꼭 대가가 입증되지 않더라도 저 직위를 이용해서 본다면 간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리고 지금 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가장 눈여겨보는 게 바로 이 장학금 문제예요. 그러니까 WFM 같은 경우는 미공개 정보를 싸게 살 수가 있었잖아요. 이거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라기보다는 조국 민정수석을 보고 준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장학금 같은 경우에도 상식적 판단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자, 조국 전 장관의 딸이 6번이나 유급이 되는데도 장학금을 줬어요. 그거 이상하잖아요. 6번 유급이 됐습니까? 예. 어허. 그러면 통상적으로 유급이 돼서 이렇게 장학금을 받을 것 같으면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다니는 학생들은 그냥 유급 되는 거죠. 뭐하러 일찍 졸업하겠어요. 예. 유급 계속 당해가지고 장학금 받지.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런 식으로 석연치 않게 장학금을 주는 거는 뭔가를 얻기 위해서 일종의 뇌물을 제공한 거 아니냐. 예. 이런 합리적 의심이 이것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민지 기자. 근데 이게 정경심 교수가요. 뭐 이런저런 막 지금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데 남편인 조국 전 장관의 무언가를 계속 이용한 정황이 좀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남편과의 관련성을 얘기할 때 이 남편인 조국 장관의 지위가 뭔가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특별히 뭐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해서는 이거 정보를 좀 미공개 정보를 뭐 받아내고 하는 그런 과정에 조국 전 민정수석의 지위를 이용해서 어떤 불법 투자라든지 부당이득을 챙긴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특히 입시 비리와 관련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 같은 경우에는 또 조국 전 장관의 다른 이름은 또 교수잖아요. 이런 교수의 어떤 인맥을 이용해서 허위 스펙 쌓는데 도움을 준 것 아니냐, 지위가 이용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정경심 교수가 혐의가 지금 15개란 말이에요. 맞아, 다 잡으면 9월 6일 날 사문서 위조까지 하면 15개잖아요. 그럼 대부분의 정경심 혐의가 조국과 뭔가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저 얘기인 즉슨. 그렇잖아요. 정경심 교수가 남편 교수직 활용했고 민정수석 고위직 활용했고 그 얘기인 즉슨 정경심의 상당수 혐의는 조국의 혐의와 겹친다. 따라서 조 전 장관의 혐의도 정경심 교수 못지않게 많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점을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꼭 읽을 수 있는 그 김민지 기자의 설명이 아니었나 싶고요. 또 하나 김민지 기자. 요즘에 조국 전 장관 자택 앞이 이 사람들 때문에 좀 시끄럽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먼저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각종 취재진이 많이 몰리고 여러 기자들이 뭐 집 앞을 찾아가고 하는 그렇죠. 와중에 조국 전 장관을 보호하겠다 뭐 이런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모습이에요? 지금 보시는 영상은 오늘 이제 조국 전 장관이 이동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아침 자택을 나와서 서울구치소로 갔습니다. 정경심 교수를 12분 정도 면회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자택을 나서는 과정에서 나타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나타났습니까? 우리 조국 장관 찍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일종의 조국 수호대가 나타난 겁니다. 그게 뭐예요? 취재진들이 조국 전 장관의 얼굴을 찍지 못하도록 천으로 조국 전 장관의 얼굴을 가려주거나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 파란색 천으로 지금 사진 못 찍게 가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뭐 사생활 침해다, 스토킹하지 말아라 이렇게 기자들에게 메시지를 주는 건데요. 아이고야. 저렇게 조국 전 장관을 가려주는 조국 수호대의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네. 저분들이 그런 거예요. 이 언론사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취재하는 게 우리 언론인들 아니겠습니까? 언론인들이 그거 하는 거예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밤낮 가릴 것 없이 열심히 취재원들 만나고 취재하고 그런 거 내용 이렇게 보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취재하는 언론사 취재들을 사실상 저분들이 저렇게 좀 막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그래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고요. 뭐 속보가 있다고요? 주시죠. 어떤 속보인지 한번 보시죠. 아하. 아이고. 대전에 있는 국방과학
과학연구소, 국방과학연구소가 대전에 있죠. 예. 폭발 사고가 있었답니다. 6명 사상, 오후 4시 25분 폭발, 1시간이 채 안 됐네요. 1명 사망, 5명 부상. 또 있습니까? 예, 연구소 구동에서 실험 중에 폭발을 했다. 예, 이어지는 뉴스에서 좀 더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큰 사고가 좀 아니기를 바라겠습니다.